유주택자가 갑자기 무주택자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가점은 뭘로? 보너스, 덤으로 더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어떤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희소식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18일부터요. 유주택자가 갑자기 무주택자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한 편인데요. 유주택자가 갑자기 무주택자가 되는 마법이 18일 날 일어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죠. 유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면 또 영향을 받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바로 청약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유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내용과 함께 청약시장에는 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일부터요. 18일이니까 12월 18일입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요. 시세 8억짜리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으면요. 이 집주인들도 청약대 무주택자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18일부터 시세 8억짜리 빌라를 한 채 갖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빌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된다. 빌라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빌라, 역시 빌라입니다. 1주택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면서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청약 가점이 단숨에 32점까지 올라가는 마법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그동안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 시장엔 얼씬도 못했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18일부터 가점이 최대 32점까지 껑충 뛰는 마법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요. 18일 날 공포되면서 시행이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제 110 대책, 88 대책 이런 데서 계속 언급됐었던 이야기죠. 어떤 얘기냐면 비아파트죠. 이 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요. 수도권 기준 중요한 얘기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 되고요. 공시가격 5억 이하인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라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 다가구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맨 처음에 헤드라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억짜리 빌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 공시가격 5억 원이라는 것은 시가 기준으로 맥시멈은 8억에서 10억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세와 공시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8억이라는 뉴스가 나온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거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 되고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는 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18일 날부터 청약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분들은 아주 엄청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뭐냐면 생애 최초는 아니잖아요. 원래 주택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생애 최초 특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분양보다 더욱더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대규모로 공급되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공공분양이죠. 쉽게 얘기하면 택지지구내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참 붐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공공분양도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야 엄청나게 정말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빌라를 18일부터 사신 분들한테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나요? 비아파트를 아니면 그 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의 빌라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그럼 우리는 이 해당 요건만 알아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어떤 요건이냐? 그러니까 시행 전, 그러니까 18일 전이죠. 18일 전에 빌라를 샀거나 혹은 팔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 요건에 해당되면 집이 없다고 본다. 무슨 얘기냐? 12월 18일 전에 집이 빌라가 있었던 건 아니면 그 전에 팔았던 간에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인정하냐? 라고 우리가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령 빌라를 5년 소유했어요. 빌라를 5년 소유, 5년 동안 소유를 했는데 이분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1년 뒤에 청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보유하고 매도를 한 다음에 1년 뒤에 청약을 하면 이분은 전체 무주택 기간이 언제냐? 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모두 합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이 내가 보유했던 기간까지 무주택으로 전체를 인정해 주겠다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바뀌는 엄청난 센세이션한 진짜 큰 혜택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빌라를 언제 갖고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그 전체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분들한테는 엄청난 가점의 혜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주택자가 한순간에 무주택자로 전환되는 마법이 펼쳐지는데 뭐 어떤 것? 이 가점은 뭘로? 보너스, 덤으로 더 드린다. 무주택자로 해주는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가점까지 보너스로 더 드린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의 기준을 충족한 B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보유 기간에 따라서요.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까지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1년에 2점씩 무주택 가점이 인정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빌라를 15년 정도 갖고 있었으면 무주택 가점이 만점인 32점까지 늘어납니다. 일순간에. 그게 다 뭐예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조건에 충족하면 가점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엄청난 큰 혜택입니다. 최근에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엄청나게 최고조인 건 아시죠?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 무조건 신축이 우세한 시대일 겁니다. 언제? 앞으로 10년, 20년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신축이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지 돼요. 신축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죽신이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고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할 것 없이 전세, 월세도 신축만 선호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부족의 이 신축 물건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뜩이나 이 가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한 이 청약시장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 지역은 70점 이상대 아니면 거의 탈락입니다. 그죠? 이 과열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럼 얼마나 이 빌라 소유자들이 과연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장에 진입할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체크 포인트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빌라 소유자는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안 그래도 청약 시장이 포화 상태라서 요즘 뉴스 보면 청약을 아예 포기하고 청약 통장을 없애버린 분들도 많대잖아요. 왜? 내에는 이제 청약이 안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가점도 안 돼. 또 경쟁률도 너무 높아. 거기다가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분양이 돼도 걱정인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한 상황에서 기존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무주택자로 바뀌면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사실상 앞으로 청약 시장에 어떻게 보면 체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6월 이후니까 뭐 2024년 6월 얘기하는 겁니다. 올 6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연립 다세대 빌라가요, 4,480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빌라 시장이 죽었네 안 죽었네 하더라도 물론 과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이게 투자 수요와 혹은 실거주 수요들에 의해서 4,480건이 거래가 됐다. 매매 금액이 특히나 이제 8억 원 이상인 거래는 단 207건이니까 전체의 4.6%입니다. 무슨 얘기냐? 공시가격 5억이 넘는 빌라의 거래량은 4,480건 중에 약 4.6%밖에 안 된다니까 거의 뭐 미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4,480건 거의 대부분이 공시가 5억 이하의 거래다. 그러니까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세금적인 부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110 대책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주택까지는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 빌라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취득세 감면과 주택수 산정 제외라는 또 혜택을 또 별도로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시가 5억 이하의 거래 물량이 투자자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뭐 빌라 가격이 뭐 9억 10억 되는 걸 사려면 아파트를 사지 빌라를 안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시가 5억 이하 빌라의 거래량이 전체의 95%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 거래의 거의 대부분은 공시가 5억이다. 그만큼 이 분들이 청약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또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서울 주택의 40%는 비아파트입니다.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몇 퍼센트다? 40%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고요. 이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6%는 1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주택자가 맞네 적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14%밖에 안 되는 다주택자가 또 전체 주택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나온 자료입니다. 현재는 아니고 2022년이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쨌거나 2022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86%는 1주택자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이 비아파트를 소유한 가구는 약 100만 가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100만 가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100만 가구 중에서 만약에 50%면 50만 가구고요. 60%면 60만 가구고요. 그러니까 저는 50% 이상일 걸로 예상되는데 이 서울에서 비아파트를 소유한 이 100만 가구 중에서 적어도 50만 가구 이상은 어디로 들 수 있다? 청약시장을 놓고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아니면 다자녀 특별공급이든 아니면 뭐 공공 청약 시장이든 아니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든 간에 어쨌거나 시장의 청약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수도권 빌라를 보유하신 대부분이 바로 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빌라를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빌라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내가 청약을 받기 위해서 뭐 짧게는 몇 년, 많게는 10년, 20년씩 무주택 기간을 억지로라도 유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5년 동안 거주 만점을 받기 위해서 집을 안 샀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억짜리 전세가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전에 집을 샀으면 되는데 어떠한 미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15년 동안 4억 전세 살다가 5억, 6억, 7억, 8억, 9억 해서 지금 10억까지 전세금이 오르면서 내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고 길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15년 전에 빌라를 하나 사놨는데 덜컥 웬걸 그게 이번에 또 재개발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이분은 입주권도 있는데 청약 시장에 뭐가 되는 거죠? 무주택 자격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점 32점을 받으면서 엄청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 40대 청약 대기자는 빌라를 살리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다. 그런데 기존 소유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 의도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8일 이후부터 사신 분들한테만 혜택 주면 되는데 왜 그 전에 분들한테까지 혜택 주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간 청약 당첨을 위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주택 유지를 해온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그동안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지금 청약을 무주택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녀들의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빌라와 단독 다가구는요, 정말 운이 좋으면 이게 재개발이라는 혹은 재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이 입주권은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죠. 그렇죠? 이 비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요. 정말 잘만 투자해 놓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문 희경 뉴타운, 장인 뉴타운, 아현, 부가현, 성수동, 한남동, 노량진, 뭐 최근에 뭐 이슈가 된 자양동 같은 지역이든지 GTX로 또 호재가 터져 있는 지역 있죠. 연신내 같은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또 뭐 서남권 지역이 어디예요? 뭐 금강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대림동, 가산동 이런 쪽에 또 좀 구역 지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지역에 빌라를 사놨는데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는 마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잘 여러분들이 처신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시장을 욕하고
시장에 대해서 불명불파를 많이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 인생 계획을 새로 다시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어떤 분 A라는 사람은요, 입주권과 청약을 같이 공략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청약만 공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입주권과 청약을 같이 공략하시는 분, 그리고 청약만 공략하시는 분, 자, 두 분이 확률적으로 어떤 분들이 성공하고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고 청약 가점도 다 인정해준다. 이 혜택이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언제 어디서 또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급장역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일단 내가 혜택을 갖고 잡아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를 창출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뭐 빌라를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라라는 게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면 다 돈이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주권으로 바뀌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빌라는 잘못 사면요, 집이 아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 신중하고 꼼꼼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재건축 투자는 쉽게 합니다. 물론 재건축은 자본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재개발 투자를 어려워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형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고 가격에 대한 구성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 단독 다가구라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획일화되어 있지도 않고 불규칙적인 시장 속에서 불규칙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쉽게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야 빌라를 왜 사? 이런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빌라가 돈이 든다는 걸 알겠는데 빌라를 투자하려는데 아파트만 여태까지 보다가 갑자기 빌라를 보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어디가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만 듣고 빌라를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빌라를 무조건 아무거나 무턱대고 사면 집이 아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선별 투자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빌라는 아파트랑 전혀 질이 틀립니다. 다른 가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학군이라든가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3베이냐, 퍼베이냐, 채광이 동양이냐, 서양이냐, 남양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학원, 유치원, 학원이 얼마나 가깝냐. 결국 이 빌라는 아파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용 가치가 그 아파트의 가치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입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빌라는 철저하게 사용 가치를 보시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빌라는 사용 가치보다는 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입지를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동네가 보이십니까? 여기는 뭐 여기 보면 관계자의 절대 출입 금지라고 써놨잖아요. 이 동네는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누구나 투자하고 싶지만 함부로 투자할 수 없는 곳. 지금 동네 모양을 봐서는요, 과거에 여기가 무슨 누구나 갖고 싶은데 함부로 투자할 수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런 것들이 빌라겠죠. 이런 빌라들. 그러니까 이런 빌라들이 예전에는 누가 줘도 안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한남 3구역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못 들어가고요.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지하철도 그렇게 훌륭한 지하철이 없어요. 도시철도가 없잖아요. 그죠? 뭐 보시는 것처럼 6호선 이태원역 하나 있고요. 저 아래쪽에 한남역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지하철 타고 가려면요, 뭐 도보로 한 2, 30분씩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네가 지금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동네 주웠겠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이주하고 철거하는 모습이라서 더 지저분하고 황폐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이 동네는 그렇게 사람이 살기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사용 가치만 보고 내가 투자를 아파트와 같은 관점으로 빌라 시장을 바라본다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 자, 입지가 좋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무조건 상급지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상급지. 그러려면 상급지의 기준은 뭐예요? 결국에 아파트 시세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시장이 있고 20억짜리 시장이 있고 10억짜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짜리 아파트 시장이나 20억짜리 아파트 시장이나 10억짜리 아파트 시장이나 빌라의 시세, 그리고 투자금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럼 기왕이면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신축 플러스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곳에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곳은 어디냐면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가 서울역 역세권, 삼성동, 뭐 청량리라든가 왕십리라든가 마포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이라든가 GTX 역사 라인 이런 식으로 업무타운이 높은 지역. 세 번째.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가, 토지 가격이 뭔가 시가, 단독주택 시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해봐서 단독주택 시세가 2천만 원인 동네도 있고 5천만 원인 동네도 있고 1억인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단독주택의 시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신축 빌라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쪼개기를 할 확률이 낮겠죠. 그죠? 지분 쪼개기가 많이 안 이루어진다면 조합원이 증가될 확률이 적고 또 지가가 높은 지역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권리가액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나 지가가 높은 시세 지역의 빌라의 실제적인 빌라의 가치는 아직까지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크게 포인트 잡으면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 세 번째 지가가 높은 지역, 네 번째 무조건 입지죠. 이 입지라는 건 결국 한강변이라든가 역세권 뭐 이런 지역들을 갖고 대규모 공원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누구나 원하는 지역이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 에 있는 입지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조건 최상급지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의 입지를 봐야 되고 최상급지여야 되는데 자, 그런 빌라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전체 빌라 시장이 30% 정도만이 돈이 되는 빌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빌라나 사시면 안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 사면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던 간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날 세미나를 진행하잖아요. 저희 회사 세미나에 오시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빌라도 무조건 선별 투자 시대다. 무조건 무턱대고 내 자금에 맞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지역들이죠. 뭐 한강변 얘기 하나 많았잖아요. 한강변 입구 최상급지. 그죠? 한강변 입구 최부촌. 한강변 입구 상위 10%의 주거생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강변이라는 지역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요, 이 한강변의 개발계획도입니다. 이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예를 합정이나 여의도, 이촌동, 압구정,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략정비구역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고요.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 망원동, 단상동, 반포라든가 구의, 자양, 잠실 같은 지역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도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잠실 지역이라든가 압구정 반포 지역 같은 경우 또 이제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고 뭐 구역 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포 한강변 지역이라든가 응봉동이라든가 금호 옥수동 지역의 한강변 지역 그리고 이촌동 지역 지금 제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역들은요 다 뭐냐면 그리고 여기 강서구 지역도 있겠네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은 다 뭐냐면 아파트촌입니다. 아파트촌. 그러면 이 비아파트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단독, 다가구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성수동이나 구의 자양동이라든가 이 노량진이라든가 그리고 망원동, 합정동, 단상동입니다. 그죠? 한남동도 있겠죠. 그죠? 이런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 뭐 성수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노량진 같은 지역은 이미 투자금이 많이 올랐죠.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양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지역은 이번에 50층 허가가 났고요. 자양 2동 한강변 같은 경우도 지금 조건부로 구역 지정이 지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강변이라는 지형은 무조건 상위 1%를 위한 혹은 10%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저렴한 지역이 어디냐면 망원이나 합정이나 당산 같은 지역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강변에 뭐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용산에 내가 점 하나라도 찍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많이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한강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변에 여러분들이 점 하나라도 찍어 놓는 분과 아닌 분은 많이 틀리다. 왜? 어쩌면 이 빌라라는 상품이 아까 얘기한 건 입주권도 노리면서 청약도 같이 노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강변 같은 지역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물론 이 마용성이라든가 이 중구 같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 중구 같은 지역들 그리고 이제 동작구 같은 지역들 뭐 영등포도 좋고요. 뭐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 상급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인데 1순위는 좀 한강변 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이제 세계 5위권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서울시가 지금 7위에서 6위로 올라왔잖아요. 올해. 역시 한강변 개발과 대규모 업무타운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이 역세권 활성화를 대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역 역세권 개발, 그죠?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 지금 서울의 4대 역세권 활성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삼성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네 번째죠. 청량리 역세권 개발. 이런 지역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GTX가 다 2개 이상 들어온다. 그죠? 청량리는 지하철역이 무려 14개 지하철역이 들어오고요. 서울역은 12개 지하철역, GTX 2개 포함해서 삼성역 같은 경우는 지금 2호선 하나 다니는데 앞으로 추가로 5개가 더 들어와서 6개 노선이 들어오고 역시 GTX가 2개 이상 들어옵니다. 이 세 군데를 역세권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용산은 왜 빠졌죠? 용산은 역세권과 상관없이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그러니까 용산의 역세권 개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정비창 부지 개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 역세권에 용산까지 포함된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역 주변으로 일단 한번 가보면 서울역 주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계 청파동이라든가 후암동 그리고 이쪽에 아현동이라든가 이 만리동 쪽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역 역세권 개발 구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이 남대문부터 이 회연동부터 서계동부터 이 아현동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지금 서울역 역세권 개발인데 그동안 그러니까 저평가된 지역을 공략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회연동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남산 고도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 앞에가 명동이고 서울역입니다. 도심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지역의 노후도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0에서 90%를 육박하고요.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는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다산동이라든가 이 회원동 일대 뭐 중구라든가 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을 발표해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있는 저평가 지역일 수도 있고요. 일단 서울역 주변은 뭐 지금 많은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안 된 지역들 중에 한 군데가 이 회원동이다. 이제 앞으로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동의서를 걷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회원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가 종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지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용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용산 이 한강로 주변이라든가 국제원문 주변 지역에 이 원효로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들도 지금 원효로 쪽에 이제 아직 미구역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인접한 지역 여기가 신계동이거든요. 이런 지역들 아직 비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 없죠. 다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고 한강변 뭐 아시아선 수촌이라든가 아래쪽에 대치동 쪽 위쪽에 청담동 쪽 압구정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뭐 삼성동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청량리 역세권 주변도 청량리 남쪽과 청량리 북쪽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막 동의서를 걷거나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가 이 전농동이라든가 뭐 용두동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약간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청량리 같은 지역도 저희가 뭐 청량리 같은 지역이 그런 거죠. 사용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죠? 청량리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다.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량리라는 지역도 역시 전체 개발에 이제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하시고 싶으면 청량리역에서 조금 거리는 멀지만 최근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답심리라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죠?
뭐 용답동이 아래쪽 용답동 원체 유명하고요. 그래서 뭐 전농동, 용두동, 용답동이라든가 이 다심리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많은 지역을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세미나에 꼭 오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린다면요. 잘 투자한 빌라 한 채가 어떻게 보면 10아파트 안 부러울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 얘기 했다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네가 다 사지. 왜 영상에서 이렇게 떠들고 난리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상을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잘 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라고 했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되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 뿐인데. 그죠? 뭐 그렇다면 대기업에서 돈이 뻔히 되는 아파트를 왜 지어서 그죠? 선분양을 왜 합니까? 다 지어서 비싸게 팔던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10년 있다가 10억에 분양하지 말고 30억에 분양하면 될 거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삐뚤하게 보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본다면 글쎄요. 긍정의 힘 그리고 좋은 기운이 그 사람한테 채워질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쨌거나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청약만 갖고 내가 계속해서 나갈 건지 아니면 청약과 입주권이라는 두 무기를 같이 갖고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그 무엇도 안 하는 것도 사실상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는 다 싫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전월세 살 거야. 아니면 돈 만들어서 뭐 빌라고 청약이고 나는 다 관심 없어. 나중에 아파트 한 채 살 거야.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결과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갑자기 유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그러면서 청약 가점도 더 물어주고 또 어떤 분은 이미 갖고 있는 빌라가 입주권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한 채를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 통장에 청약 시장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 이런 신기한 일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진 날이 2024년 12월 18일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이상 마치고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